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2월이 가뜩이나 좀 짧은 달인데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이제 타결이 가시권에 좀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 증시가 상해 지수가 5.6%나 급등을 했습니다. 뭐 폭등이라는 말은 정말 이런 때 써야 되는 건데요. 아쉬운 건 우리 증시가 중국 증시와 최근 동조화를 하고 있다는데 어제 상승 흐름을 좀 쫓아가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만 뭐 바이오가 약했다든지 우리 내부적으로 좀 악재도 좀 있었습니다. 미국 증시도 기대감을 반영했지만 결국 이 상승폭이 좀 줄어들면서 끝이 났는데요. 다우는 0.2%, 나스닥은 0.3% 정도 올랐습니다. 결국은 미중 간의 협상 타결을 뭐 기대한 거지만 협상 타결 이후의 시장은 뭘 생각할 것이냐, 어디로 갈 것이냐를 투자자들은 한 발 먼저도 좀 가서 생각해야 될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내일하고 모레 이제 미국과 북한의 이제 정상들이 만납니다. 2차 회담인데요. 그에 따른 내용들은 또 얼마나 시장에 반영하는지 이야기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마케돈 1부 시작합니다. 장효혁의 마켓 시그널입니다. 매주 월요일 원래 뵙는데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화요일 날 뵙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용혁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게요. 무역 협상은 타결 국면으로 가는 것 같고 그런가 하면 이제 또 북미 정상회담은 이틀간 열리는데 시장이 기대감들을 어느 정도나 반영할 여지를 얼마나 남겨둔 걸까요? 제가 이 방송에다가 드린 원고상으로 보면 제가 머리끝에다 이렇게 달았어요. 기대감 반영의 말미쯤 되는 것 같다. 이제는 펀더멘탈 개선이 좀 실제적으로 필요한 때다라는 내용을 좀 드렸는데요. 전이 중국 증시 보면서 다 똑같은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방송에서 뭐 좋아질 거예요, 올라올 거예요,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충분히 많이 얘기했어요. 뭐 거기에 걸맞는 뭐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증명으로 많이 보여드렸었고요. 근데 어제 증시 보게 되면은 중국 증시가 그렇게 우리하고 상관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계속해 왔는데 어제 급등하는 중국 증시를 따라가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어제 중국 증시의 상승 사유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죠. 어제 중국 증시 왜 올랐답니까? 어제 중국 증시 왜 올랐대요? 뭐 미중 이 데드라인이 뭐 실제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부분에 배팅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까지 이 얘기들 상당 부분 계속 해오고 있었던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짧게 평을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월 증시는 기대감을 반영한 증시다. 그러면 3월 증시에서는 상당 부분을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증명되는 뉴스들 다음에는 과연 뭘로 시장을 끌어올릴 것인가라는 부분을 고민하는 시장 분위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데드라인이 연기되고 있는 부분, 뭐 북미가 만나가지고 뭐 스몰 딜, 뭐 이 딜에 대한 이 합의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 분명히 시장에는 긍정적 얘기지만 이제까지 우리가 시장을 매매해 오면서 지나온 증시를 되돌아보면 이거 반영 안 되냐? 반영 다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증명하고 더 올라설 이슈들을 찾아야 되는 시장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보면서 얘기를 좀 이어나가도록 하죠. 먼저 뭐 미중 정상회담에 뭐 이 합의 가시권에 들어왔다라는 뉴스는 우리가 지난 방송까지도 뭐 수없이 많이 얘기를 해왔으니까 오늘은 다른 부분 얘기를 한번 해보죠. 먼저 북미 얘기입니다. 과거에도 뭐 역력히 보여줬었던 이 부분인데요. 트럼프는 지금 지지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뭐 연임을 가정한다라고 하면 뭐 연임에 생각이 없지 않는 이상 지지율 추가적인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지난번에도 보게 되면은 1차 북미 회담 때 실제로 지지율이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구간에서도 실제적으로 지지율을 좀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에 걸맞춰서 이 북한의 신년사에서도 엿볼 수 있는 이 대목이 올해 신년사 들어보니까 다른 얘기들은 쏙 들어가고 경제 관련된 얘기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김정은이 베트남 가가지고 많은 걸 보고 느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체제 하에서 왜 이렇게 많이 벌어졌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 느낄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가시적인 성과들 향후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로 가기 위한 딜이 있겠죠. 그래서 뭘 포기하고 대신 뭘 지원해주고 라는 뭐 예상대로 플로우기 때문에 뭐 이렇게 딱 나옵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습니다만 서로 합의에 대한 의지만큼은 상당 부분 반영돼 있는 상태다. 게다가 미중 얘기도 합의 가시권 쪽으로 상당 부분 근접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 시장이 상당 부분 반영돼 있는 상태고 연준 얘기도 한번 해보게 되면 지난번에 의사록 공개에서도 명확히 보여줬었던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자산 축소죠. 예, 자산 축소 중단 관련된 의견들을 연준 위원들이 얘기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한번 해집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그러면 자산 축소에 대해서 중단하자라는 연준 위원들의 코멘트 이후에 실제로 자산 축소가 지금 당장 중단될 가능성이 있느냐? 이거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대감을 모아가는 뉴스들은 2월 증시에서 상당 부분 반영한 거고 3월 증시에서 상당 부분 이 뉴스들이 증명을 해야 될 거고 그 뉴스를 넘어서는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재료들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 이 그림에서도 보는 것처럼 지난주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4분기 실적 다 지나갔다. 그게 이제 와서 뭐가 중요하겠느냐.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끌어다 써야 되는 거는 실적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뉴스가 필요한 건데 이건 지나간 얘기죠. 뭐 반도체를 포함하고 보든 반도체를 제외하고 보든 어쨌든 컨센 대비해서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더 안 좋았다. 그러면 컨센서스를 충족한 이 기업들의 수가 상당히 적더라. 이 부분들은 그러니까 뭐 시장이 안 좋았겠지라고 설명하는 뉴스라고 한다면 3월 증시에서는 그러면 올해 증시 가이드, 그러니까 어닝 가이드가 얼마만큼 올라올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증명해 줘야 되는데 이 표에서도 보는 것처럼 올해 예상되는 뭐 순위 가이드도 그리고 지금 분기별로 본다 하더라도 순위 가이드는 글쎄요 이 그림대로 100% 갑니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사실 어렵습니다만 실제로 기대감 올라오는 시점은 한 하반기 정도 돼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추가적으로 쭉쭉 뻗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재료가 상당 부분 소진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러지는 증시 아니니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러지는 증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종목들은 충분히 매매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는 시장입니다만 지수 반등 탄력에 대해서 이전과 같은 반등각을 유지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면 기대감을 녹인 증시를 2월 증시에 상당 부분 반영을 했고 3월 증시에서 추가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탄력은 좀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러지는 증시가 아니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는 이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시권에 들어온 미중 무역 협상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 그에 대한 답을 시황으로 설명을 해주셨고요. 종목 얘기 그러면 하겠습니다. 지난번 오셨을 때 이제 포스코하고 몇 종목 얘기하셨던 게 기억나는데 포스코 탄력도 괜찮았고요. 예, 이번 주는 뭘 좀 주목할까요? 요즘 제시해드린 종목들이 괜찮아요. 네, 역발상으로 고른 종목도 잘 가고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소재 쪽 언급하면서 철강, 비철, 특히 지난주에 포스코도 좋았습니다만 풍산 같은 거 급등을 했었죠. 구리가가 급반등을 튀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눌려있던 종목들, 업사이드 쪽을 크게 볼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쪽에서 기회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이번 주에도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한번 꼽아내 보도록 하죠. 지난번에 삼성의 폴더블 폰이 공개가 됐어요. 멋있더라고요. 네, 비싸서 그렇지. 근데 모든 전자제품은 처음에 나왔을 때 다 비쌉니다. 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요가 올라오고 판매가 늘면서 대량 생산 들어가서 단가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더 보급화가 되고 이건 이제까지 우리가 수없이 봐왔던 것들이거든요. 요즘 50인치 TV 얼마 정도 하나요? LED TV. 200만 원 정도, 200만 원도 안 할 것 같은데요. 예전에 그 TV 처음에 LCD TV 나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이즈가
1,000만 원 훌쩍 넘던 이 가격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전자제품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폴더블 폰을 보면서 뭐 첫 번째 든 생각은 비싸다. 뭐 저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번 꽈서 생각해 보죠. 그러면 향후 지금 폴더블 폰의 가이드가 상당 부분 이제 공개가 된 건데 다른 메이커, 그러니까 휴대폰 메이커에서 폴더블 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고 있죠. 100% 나올 겁니다. 그러면 유리기판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접어야 되는데 유리기판은 어떻게 쓰겠습니까? 뭐 OLED 기판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그림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삼성 디스플레이는 대형의 강점이 있어요? 소형의 강점이 있어요? 소형의 강점이 예. 있죠. LGD는 어디에 강점이 있어요? 대형의 강점이 있죠. 그래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는 OLED 쪽으로 가시권 뭐 기대감 높아진다라는 부분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좀 하나 짚고 넘어가죠. 이 뉴스를 보여드리면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LG 디스플레이 탄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삼성이 컨턴답으로 이제 이 OLED를 대응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 기술적으로 분석 들어가 보면 컨텀닷은 사실 OLED가 아닙니다. 그러면 삼성이 OLED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 얘기들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그러면 LCD 뽑던 라인들 이거 어떻게 될까요? 라인 생산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LCD 수급은 어떻게 될까요? 공급 과잉이 완화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장이 기대하고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LG 주가가 상당 부분 반응을 좀 보이더라. 그럼 지금 포커스를 맞춘 거는 LCD 수급이 나름 괜찮아집니다. 뭐 덜 공급 과잉이 될 겁니다. 여기에 포커스 맞추기보다는 OLED 쪽으로 포커스가 추가적으로 올라옵니다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하면 관심주를 뽑아야죠. SFA, 뭐 최근 수급, 뭐 차트, 뭐 이런 부분들 한번 보여주시죠. 이 주식 언제 이렇게 올랐어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시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수급도 나쁘지 않았었고, 네. 그래서 OLED 관심, 뭐 과거에는 뭐 SFA니, 뭐 AP 시스템이 뭐 많았잖아요. 뭐 소재주들 쪽까지 가면은 뭐 더 많은 종목들이 이 시장에서 매매가 됐었는데 OLED 쪽으로 최근에 네. SFA 포커스가 탄력이 좋네요. 네, 나쁘지 않더라. SFA 차트 한 번만 밖에서 보여주세요. 예. 방송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뭐 각자들 뭐 HTS 열어가지고 주가 한번 열어봐도 뭐 증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SFA요. SFA 한번 보여주세요. 예. 그런 부분들, 네, 지금 뭐 나오네요. 좀 길게 보여주시죠. 네. 이거를 좀 일봉을 좀 더 길게 보여주면 과거에 이 주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예. 많을 거예요. 언제 이렇게 올랐어요?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존재할 테니까요. 그래서 증명되고 있는 뭐 기대감, 뭐 그 중에 탑픽으로 말씀드릴 수 네.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음 아이디어도 얘기를 한번 해보죠. 사실 제가 제시하는 종목들이 저 종목 진짜 나 저 종목 몰랐던 종목인데 저도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종목은 사실 없어요. 네. 다 알고 있는 종목들인데 뭐 지난번에 뭐 역발상으로 고르는 뭐 싱크빅 정도만 뭐 저런 종목도 있었어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종목들은 다 알고 지나가던 종목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 차트 한번 보죠. 이거 과거에도 제가 한번 써먹었었던 자료입니다. 중국인들 인바운드 관광객 어떻게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상당 부분 많이 회복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뉴스를 보고 뭐 우리가 그때 아이디어를 꼽아냈었던 게 그럼 면세 되겠다. 면세점 주가들 최근에 뭐 호텔 신라니 이런 부분들 굉장히 호조를 보였죠.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거 주가 한번 보시죠. 이건 언제 다 이렇게 채웠어요?라고 얘기할 정도로 뭐 반등을 많이 만들어낸 상황입니다. 그때 우리가 한번 다 짚고 넘어갔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 지난주에 시세 한번 되돌아보죠. 화장품 주가가 어떻든가요? 좋더라는 겁니다. 예, 탄성들은 상당 부분 많이 회복을 했죠. 그래서 여기 뉴스의 출발점은 면세 데이터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1월 면세 매출이 10.5% YOY 값으로 올랐고요. 뭐 외국인 인원수 값으로 봤을 때도 뭐 8.2% 정도 추가적인 개선을 보였던 거고요. MOM 값으로 면세점 매출이 읽어봐도 7%대 증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면세 데이터 좋더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중국인으로 출발해서 면세 데이터를 읽었으니까 뭐 호텔 신라도
우리가 지난번에 제시했었던 종목이니까 그 부분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카지노 주가가 아직 덜 채워졌다라고 판단합니다. 카지노 들어와서 누가 제일 게임 열심히 한다라고 우리 알고 있어요. 중국인들이거든요. 예. 과거에 카지노 주가 좋을 때 뭘로 녹였어요? 중국인들 가지고 시세 만들어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인 인바운드가 회복된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종목, 카지노 읽어낸다라고 하면 어차피 외국인 카지노는 파라다이스 GKL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 실적 저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점을 지났어요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 파라다이스도 관심권에 두고 읽어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종목, 저 종목은 참 내가 생짜로 모르는 종목인데 저런 게 있었구나라는 종목들 찾지 마시고 충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 쪽에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룸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추려서 매매하는 게 요즘 먹히는 컨셉에 상당 부분 근접돼 있다. 그래서 주가 많이 빠져서 돌아 나오기 시작했고 수급이 채워지기 시작했고 실적 저점을 지났다라고 판단되는 종목들을 추려서 매매하시는 시점라고 판단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OLED 기대감으로 SFA하고요. 또 면세 중국 관련주로 이제 호텔 신라 파라다이스 제시해 주셨습니다. 반도체도 올랐고 소재주도 올랐고 중국 관련주도 올랐고 개인 투자자들이 아픈 손가락이 바이오만 못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실적이 일단 좀 뒷받침되지 않고 있고 노이즈가 좀 있어서요. 예. 자, 그러면 전략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제가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차트 딱 그려놓고 1차 반등 목표치 2220, 230 그려드리고 실제로 그거 달성되고 나서 방송 나와서 말씀드렸던 거는 탄성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꺾이는 시장 아닙니다. 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럼 그 표현을 이제 좀 바꿔서 한동안 좀 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방송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월 시장에는 기대감을 녹였습니다. 3월에는 증명이 필요한데 이걸 증명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수의 탄성은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크게 꺾이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종목 매매하는 데는 충분한 기회가 존재한다. 종목 컨셉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빠져서 업사이드 룸을 확보하고 있고 최근에 수급이 돌아 나오기 시작했고 실적 저점이 지나간다라고 판단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종목들 그 종목들 중심으로 채워가는 게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장혜혁 팀장님과 함께 또 2월 마지막 구간을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3월을 좀 미리 내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전략들을 오늘 정리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영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